자, 그럼 지구온난화의 발생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발생 과정.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발생 과정은 요렇게 됩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생겨납니다. 온실가스라는 무언가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실 효과라는 무언가가 생긴대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대요. 이게 지구온난화의 발생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선생님은 요 가운데 있는 거 온실 효과 요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온실 효과가 뭔지 혹시 압니까? 온실 효과라는 건 요렇게 교과서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이때 가스라고 하면 여러분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온실가스는 온실기체인 거예요. 자, 온실기체가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네 글자로 볼 때는 어렵지만 이 앞에 있는 온실은 벌써 다 알고 있죠. 이게 뭐예요?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온실. 사진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여기 있죠? 이렇게 비닐. 요렇게 둘러싸서 있는 요 안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온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온실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물론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온실을 가보기가 힘들었을 테고 촌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온실을 몇 번 들어가 봤거나 본 적이 있을 텐데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그 식물원 그런 데 가면 아마 뭐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온실 들어가면 어때요? 따뜻하죠. 기온이 높아요. 주변은 춥고 뭐 어떻든 간에 이 온실 안은 따뜻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비닐이든 유리든 이런 온실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 외부와는 다르게 안은 따뜻하게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온실 안에 비닐 안에 요 공간은 따뜻하게 유지한다. 그런 게 온실이니까 그래서 온실 기체가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준다.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용어를 만든 거예요. 기체가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현상. 그럼 실제로 지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구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려운 용어는 선생님 좀 빼고 설명할게요.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올 겁니다. 열이 전달되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사회 시간에 뭐 거기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태양으로부터 열이 막 옵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막 뜨거워지겠죠. 막 뜨거워지고 기온이 오를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지구도 이제 이렇게 태양에서부터 받은 열을 지구도 방출하게 됩니다. 지구도 열을 방출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방출되는 열이 그냥 쭉 빠져나갔다면 지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태양한테서 열을 받으면 기온이 막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태양이 없어지면 열을 쫙 다 내뿜으니까 기온이 또 쑥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가 쑥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이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는 무언가 있다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이 지구 표면 하늘 위에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 지구 표면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이 덮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기체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어떤 기체들? 온실 기체들. 여기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온실 가스라고 써두었죠. 이거. 이 온실가스, 이 온실 기체들이
이렇게 지구의 하늘 위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화면을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자, 태양에서 들어온 열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다가 이제 지구가 열을 방출하게 되면 이 하늘 위를 덮고 있는 온실가스의 이 층이 지구가 내보내는 이 열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지구로 반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에서 나가는 열이 다시 튕겨서 들어오고 지구에서 나가는 열이 다시 튕겨서 들어오고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온이 쭉 떨어지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이 기체의 층, 온실가스의 이 층,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현상, 이걸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온실 효과는 별거 아니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죠.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기온이 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안 하고 온실가스 덕분에,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온실 효과는 지구에게 필요한 현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고 이 효과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온실 효과가 없는 달이나 이런 곳은 낮에는 기온이 무척 올라갔다가 밤에는 기온이 영하 몇십 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에는 이러한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게는 필요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온실 효과가 생기면 누가 일어난대요?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대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의 한 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온다? 그렇죠. 트러블이죠. 문제죠. 해결해야 될. 그러면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온실 효과는 지구에게 필요한 현상이고, 근데 이러한 필요한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 온난화가 생겨서 우리에게 문제다. 이상하죠. 그래서 글자를 좀 추가해 볼까요? 온실 효과가 발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온실 효과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온실 효과가 아니라 오늘날 이 온실 효과가 이상하게, 과하게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온실 효과보다 너무 세게 온실 효과가 일어나다 보니 지구온난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온실 효과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온실 효과가 강하게 일어나려면 이 두 문장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뭐가 변하면 되죠? 그렇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온실가스라면 결국 온실 효과가 강해지려면, 그렇지,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된다. 이게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과정, 잘 생각해봐요. 바로 이거. 그렇지. 선생님이 지구온난화의 과정 첫 번째로 아마 이렇게 제시했었을 거예요. 근데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된다랑 온실가스 배출 증가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온난화의 과정이 쭉 증명이 됐죠. 온실 효과는 온실 기체,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현상인데 이러한 온실 효과가 오늘날 과하게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과하게 발생하려면 누가 늘어나야 돼? 그렇지. 온실가스가 배출이 늘어나면 되지. 그러면 말을 정리해 볼게요.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나다 보니 온실 효과가 과하게 발생해서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누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는 어떤 애들을 말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이산화탄소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화학 원소 기호로 쓰면 CO2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실가스라고 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아지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되느냐 이런 일들이 나면 됩니다. 이렇게 숲을 개발해서 나무가 줄어들면 나무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O2, 산소를 배출하죠. 근데 이러한 나무가 줄어들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 축산, 이런 가축들을 키우게 되면 이 가축들로부터 나오는 가스가 있대요. 그리고 농업, 화학비료나 농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가스들이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 아까 수업 초반에 얘기했죠. 화석연료, 석유, 석탄 이런 애들한테 불을 붙이면 이 CO2가 많이 배출된대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도시화. 그렇지. 도시화 안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기도 하고 비행기 탈 거고 사람들이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전기를 만드는 애들이 또 누구야? 석유,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지.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화도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온난화를 이렇게 벌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봐야 되겠죠. 자, 물론 대책을 먼저 얘기해 주면 더 좋겠지만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생기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심각성을 더 알려줘야 우리가 당연히 해결해야겠구나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극지방. 극지방이라고 한다면 북극, 남극 뭐 이런 동네, 그 다음 고산지역, 산꼭대기 얘기하겠죠. 여기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얼음들이 다 이 빙하가 녹습니다. 여기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있던 이 빙하가 쭉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부분이 이제 미리 벌써 녹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빙하가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빙하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벌써 빙하가 녹아버린 거죠. 이렇게 극지방과 고산지역에 빙하가 녹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생기는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이 빙하가 이렇게 녹아버리면 바닷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하다 보니
이런 낮은 지역들, 섬 지역들, 이런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침수가 될 겁니다. 이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 투발루입니다. 영어로 하면 요렇게. 요 지역이 태평양 요 지역에 위치하는데, 이렇게 위성 사진을 봐도 이런 그냥 모래섬 같은 이런 동네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 이게 하나의 나라입니다. 근데 얘네가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이 얘네들을 어떻게 해? 침수시켜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를 보는 국가, 난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 다음 또 기후변화가 생기면 집중호우나 홍수같이 갑작스러운 이런 비들이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혹은 이와 반대로 비가 너무 안 와서 사막이 늘어나는 사막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후가 이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거죠. 혹은 이렇게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산호초들이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백화 현상이란 뭐냐면 하얗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산호초가 하얗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겁니다. 산호초들이 기온이 너무 올라가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집단 폐사. 그래서 산호초들이 죽어서 하얗게 돼버립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얗게 질려버렸다. 하얗게 불태웠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산호초들의 백화 현상이란 산호초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저기 인도양에 있는 어떤 섬에 여행을 갔을 때 바다에 들어가면 진짜 산호초들이 다 하얗습니다. 그걸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참 충격적입니다. 이거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개개인만이 노력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협약과 의정서, 이런 약속들, 회의를 통해서 약속들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 1992년이었네요. 여러분 이때 안 태어나셨죠? 그 다음 교토의정서 1997년 일본에서 만들었겠죠. 이런 걸 맺어서 뭘 했냐면 온실가스, 아까 이산화탄소겠죠? 이거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얼마만큼 줄이자라고 약속은 하는데 강제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또 한 번 얘기하죠. 교토의정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세계 상위 탑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재활용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플라스틱 만들려면 석유 사용해요. 그러면 화석연료를 계속 쓰는 거죠. 좋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여러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CO2를 많이 흡수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 고효율 전구를 사용해요. 전기를 아끼자는 거겠죠. 냉난방 시설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요. 왜 전기를 아껴야 되느냐? 이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에서 석탄을 불태워요. 근데 석탄을 불에 태우면 CO2가 배출돼요. 그래서 전기를 아끼는 것도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노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살짝 놓쳤는데 재활용 잘하기에는 특히 종이가 있겠죠. 종이 낭비를 많이 하면 나무가 많이 베어져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후변화의 한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도 또 긴 시간 동안 아주 어렵고도 힘든 내용들을 이겨내 왔네요, 여러분. 자, 오늘도 아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오늘 내용들이 부디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기를 기원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